여러분, 제목에서 보셨다시피 전남친 썰을 한번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저번에 첫사랑 썰레디임이 풀었을 때 너무너무 좋아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썰레디임을 준비해봤습니다. 진짜 아직도 이 쓰레기 남자친구들을 생각하면 제가 뭐가 아쉬워서 만나는지 세계 3대 미스테리 중 하나인데 얌얌이분들이 누군지 아실 수도 있어요. 아셔도 추측이나 함부로 하지 않아주셨으면 좋겠고 재미로 가볍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초등학교 동창회를 처음으로 하게 됩니다. 훌쩍 커버린 친구들을 만나니까 좀 감회가 새로운 느낌? 그래서 약간 정신이 나갔었나 봐요. 네. 친구랑 동창회 한 날 눈이 맞아서 사귀게 됐는데 이 친구를 초등학교 6학년 때 마지막으로 보고 얘가 어떻게 변했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다시 만나게 된 거예요. 얘는 또 쓰레기긴 쓰레기인데 막 그렇게 저한테 충격적인 쓰레기까지는 아니었어가지고 이 친구가 저랑 잘 사귀다가 다른 여자애랑 교류가 있었던 거예요.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제가 딱 헤어지자고 했는데 얘가 진짜 저를 안 놔주는 거예요. 다중인격이 미친 듯이 다시 만나자고 착하게 말하다가 갑자기 혼자 돌변해서 막 욕을 하다가 또 막 착하게 얘기를 하다가 자기 혼자 연극을 찍는 거예요. 완전 꼭지가 돌아가지고 저한테 이 전화 안 받으면 너 찾아간다? 이러면서 막 협박 문자를 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찾아간다는 게 안 먹히니까 이제 또 다른 가면을 장착하고 이번에는 동정심 유발 작전을 실시합니다. 걔가 살던 동네에 작은 육교가 있었어요. 자기랑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내가 지금 있는 이 육교에서 뛰어내리겠다고 하면서 너무 무서우니까 그때는 그럼 내가 너랑 다시 만나겠다 이렇게 했는데 방금까지 막 오열을 하던 애가 눈물을 뚝 그치고 막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진짜 얘가 사이코구나. 제가 이별을 고하고 잠수를 탑니다. 근데 진짜 무섭게 연락이 오는 거예요. 인생 처음으로 번호를 바꿉니다. 와 드디어 이제는 얘한테 벗어날 수 있겠지? 제 엑스랑 친하던 또 다른 동창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근데 걔가 미친 듯이 집착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계속 시킨 거죠 옆에서. 유연지가 연락 받을 때까지 연락해라. 문자 전화 할 거 없이 계속 테러하고 잠적을 해버려서 간신히 헤어질 수 있게 됩니다. 대응도 안 하니까 연락이 더 이상 안 오더라고요. 역시 무대응이 답인가 봐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얘기할 친구는 사귄 친구는 아닌데 저한테 좀 안 좋은 기억인 친구라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제가 유튜브가 한창 전성기일 때는 유튜브를 하는 친구들도 많이 없던 때라서 서구에 유튜브 하는 친구 있다 이런 식으로 입소문이 막 이렇게 빨리 퍼지고 그랬는데 다른 학교 친구들한테도 친구 추가가 되게 많이 왔었어요. 근데 어떤 남자애가 이제 친추가 옵니다. 제가 그걸 받았는데 자기가 음악 관련해서 유튜브를 하고 싶은데 네가 도움을 좀 줄 수 있겠냐 이런 식으로 연락이 와서 아 오프콜스 내가 도와주겠다. 진짜 순수한 의도로 패밀하기 시작했는데 그 친구가 자꾸 만남을 유도하는 거예요. 저는 전혀 만날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냥 만나서 알려줘야겠다. 그 친구를 만났는데 걔는 애초에 유튜브 개설에는 관심이 없고 저랑 친해지고 싶어서 단순 접근한 친구였더라고요. 그냥 좋은 친구로 남아야겠다 하면서 놀고 있는데 라이브 방송을 켜달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별로 막 그렇게 안 키고 싶었단 말이죠. 근데 계속 막 자기는 라이브 방송이 너무 궁금하다. 켜서 라방을 하는데 자기를 뭐 팔로우 해달라 이런 식으로 얌얌이분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핸드폰 오류로 라방이 한번 꺼졌는데 그 라방을 계속 다시 켜달라고. 그런 게 재밌었을 수도 있죠. 근데 저한테는 부담스럽고 무례한 일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얘랑 거리를 좀 둬야겠다 싶어서 제가 연락도 잘 안 보고 좀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 친구가 저를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나 봐요. 장문에 고백 편지가 옵니다. 제가 그 고백을 안 받게 됩니다. 친구로서도 멀어졌어요. 한 1년인가? 지났을 때 갑자기 누가 뜬금없이 협박성 댓글을 다는 거예요. 헐레벌떡 알람을 눌러서 들어가 보니까 이 친구가 저를 폭로를 하겠다고 댓글을 단 거예요. 제가 뭐 폭로할 게 전혀 없었거든요. 나는 걔가 뭘 폭로하려고 했는지 궁금해. 폭로할 게 없어도 그 친구가 남긴 댓글로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패매를 해서 갑자기 찾아와서 왜 이러는 거냐 이런 식으로 했는데 나는 그때 뭐 너한테 뭐 연락 안 받아서 너무 서운했고 막 이러면서 친구로 다시 잘 지내자는 그런 뉘앙스가 나옵니다. 근데 저는 걔가 약간 시한폭탄 같은 친구인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그 친구랑 가깝게 지낼 생각이 없었어요. 이 시한폭탄 같은 친구를 잘 어르고 달래고 하다가 남자친구가 생겼다. 그래서 연락을 못 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하고 연락을 끊었는데 그렇게 또 한동안 잠잠하다가 제가 성인이 되고 나서 여기저기서 제 얘기를 하고 다닌다는 이야기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냥 고백을 받아주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친구랑 사귀면서 진짜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정신이 피폐해지는 그런 연애의 탑이었는데 근데 썰이 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지 가늠이 안 갈 정도로 썸 탈 때 안 보였던 그런 것들이 연애를 하면서 보이잖아요. 이 친구가 알고 보니까 빚이 있는 친구였거든요. 그때 당시에 제 마음으로는 내가 사랑하는 남자친구가 이런 안 좋은 상황을 겪고 있고 내가 여유가 있으니까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친구가 제 일을 가끔 도울 때가 있었는데 굳이 뭐 돈이 오갈 만한 그런
일은 아니었거든요. 네가 가끔 도와줄 때가 있으니까 내가 그럴 때마다 너한테 얼마 정도를 주겠다. 그나마 이제 서로 기분이 상하지 않으면서도 제가 그 친구를 도와줄 수 있는 적당한 거리라고 생각을 했고 그 친구가 오케이 합니다. 이 친구가 저랑 계속해서 같이 붙어있고 싶다. 이제 김포로 이사를 오고 싶다. 너 너무 좋다. 와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나는 본가 가서 지낼 테니까 네가 이 오피스텔에서 지내면서 이 월세의 반을 보내면서 생활을 해라. 그렇게라도 저는 도움을 주고 싶었던 거죠. 여러 가지 개인적인 문제들이 있어서 제가 어쩔 수 없이 본가를 나오게 됩니다. 갈 데가 없잖아요, 제가. 당연히 저는 구해놓은 오피스텔이 있으니까 거기를 가야 되는데 이미 이 친구를 데리고 온 상태에서 제가 그 오피스텔에 들어가 버리면 저희는 동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 동거라는 게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저한테는. 근데 또 그 친구가 이미 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의 집을 구해줍니다. 그 친구 집에 보증금을 내주고 그리고 이제 그 친구는 제가 구해준 집에 들어가고 저는 제가 기존에 구해놨던 오피스텔로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살다가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데 이 친구가 김포에 올라오기 전에 원래 있던 지역에 있을 때도 일을 정말 게으르게 하던 친구였거든요. 그냥 연락 다 째끼고 회사 안 가버리고 약간 이런 애였어. 김포에 올라오고 나서 이게 더 점점 더 심해지는 거예요. 몇 달이 지났는데도 빚을 갚을 생각도 안 하고 취직할 생각도 안 하고 일을 나가면 일주일 만에 그만두고 매번 핑계만 늘어나고 정말 경제적인 부분에서 뭐 하나 똑바로 하고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제가 이 친구를 지원해주고 있던 거 저희 집에 와서 해결하는 그런 식비나 생활비 월세도 밀려서 제가 월세도 막 빌려주는 상황까지 오고 그 친구가 담배를 폈는데 데이트 비용을 제가 다 내니까 담배값만 항상 송금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냥 제가 이 친구한테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해주기 시작한 그런 지원들이 점점 이 친구를 안일하게 만들고 제가 해주는 것들에 대해서 고마워하지 않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이거를 더 요구하고 그냥 잘해줘봤자 소용이 없구나. 너에 대한 모든 지원을 끊겠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또 반발을 일으키고 정말 뭐 어떻게 하라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 친구가 생일 선물로 저한테 빚을 갚아달라고 합니다. 진짜 아직 생각해도 어이가 없는데 단순 1, 2만 원도 아니고 1, 2만 원이어도 갚아주지 않았을 거예요. 빚이 400만 원이었나 그랬는데 이자가 이제 무섭게 늘어나니까 네가 미리 갚아주면 고마울 것 같다. 내가 나중에 무조건 그 금액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그거를 거절하니까 기분이 상한다는 듯이 약간 뭐 그런 것도 못 해주냐는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제가 빚을 안 갚아주니까 맥북을 사달라는 거예요. 그때 만난 지 1년도 안 됐는데 중고 맥북을 저한테 계속 사달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야 나중에 커플 금반지를 너한테 해주겠다. 내가 어차피 해줄 거니까 네가 미리 해주는 게 어떻겠냐. 약간 이런 식으로 나와서 그것도 굉장히 어이가 없었는데 그냥 저는 그 친구가 너무 가지고 싶어 하고 맥북을 사주게 됩니다. 근데 그 맥북을 사주고 나서도 하고 싶다고 했던 일을 전혀 하지 않아요. 한 번 더 이 친구는 진짜 답이 없다. 저, X, 제 친구 3명 이렇게 해서 5명이서 여행을 가게 됩니다. 한 명이 저를 되게 오랫동안 본 오빠였어요. 서로 막 인사를 하고 이렇게 X랑 그 오빠랑 흡연을 하러 가는데 흡연을 하고 돌아와서 이 친구가 말을 안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려 1박 2일 동안 단 한마디도 제 친구들이랑 이야기를 하지 않을 만큼 저랑만 얘기를 하고 갑분싸여행이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듣고 보니까 저랑 가족 같은 사이인 오빠가 그 친구한테 양아치였냐고 물었다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초면에 그런 얘기를 한 오빠도 잘못이죠. X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근데 왜냐? 그게 사실이었으니까요. 어쨌든 그때까지만 해도 한 번도 저런 적이 없던 오빠가 갑자기 뜬금없이 기분 좋은 여행 와가지고 그냥 오빠가 단순히 이해가 안 갔어요. 그 친구를 만나면 만날수록 왜 그때 그 오빠가 그 성관을 펼쳤는지 더더 파렴치한 행동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랑 둘이 이제 보드게임 카페 같은 데를 갔는데 뭔 얘기를 하다가 싸움이 났어요. 싸우다가 눈물을 흘렸는데 왜 울었냐면 막 말싸움을 하다가 그 친구가 옆에 무슨 봉 같은 게 있었는데 이게 만약 봉이라고 칠게요. 저를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속상한 거예요. 이제는 막 이런 폭력 위협까지 하니까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눈물만 또록또록 흘리는데 진짜 사이코 같은 게 제가 우는 거를 보고 얘가 갑자기 막 웃는 거예요. 제가 울면서 왜 웃어? 막 이랬거든요. 우는 모습이 너무 예뻐서 이러면서 막 자기 혼자 웃는 거예요. 근데 이런 순간들을 다 넘겼다. 한날은 제가 그 친구랑 같이 자고 일어나서 데이트를 나가려고 지하 주차장을 내려갔는데 차가 엄청 찌그러지고 기스가 나 있는 거예요. 거의 한 30분이 넘는 시간 동안 지하 주차장에 CCTV 다 찾아다니고 진짜 막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어쨌든 범인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경찰을 부르자는 얘기가 나옵니다. 갑자기 얘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잘 때 몰래 제 차를 끌고 나갔는데 그때 주차를 하면서 자기가 긁은 걸 수도 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무면허였거든요? 제가 그렇게 30분이 넘는 시간 동안 막 분통해하면서 범인을 찾고 심지어 같이 찾았어요. 범인을 막
끝까지 얘기를 안 하다가 제가 막 경찰을 부르네 마네 하니까 그제서야 부른 거죠. 그러다가 또 한 번은 소개팅 어플을 한 3개 정도 깐 이력이 있더라고요. 진짜 문제투성이었어요, 그 연애는. 지금 생각해보면 쎄한 순간들이 충분히 많이 있었잖아요. 계속 그럴 수 있지 하면서 이걸 계속 넘겨온 거예요. 이 친구랑 싸우면 이 친구가 자꾸 대나무 숲 같은 데다가 글을 올리는 거예요. 둘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고, 물론 제 이름이 막 나오고 이런 건 아니지만 솔직히 누가 기분이 좋겠어요. 내가 뭐 바람을 피고 뭘 한 것도 아니야. 그냥 연인 간에 충분히 싸울 수 있는 사유인데도 그런 거를 어떻게든 자기 말이 옳다는 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그런 데다가 글을 올리고 반응을 보고, 제가 한 3, 4년 정도 다니던 회사에서 심한 성추행을 당하게 됩니다. 저 혼자 이거를 떠안고 있기가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이제 남자친구한테 도움 아닌 도움을 청한 거죠. 얘기를 했는데 애초에 제 주변에 있는 모든 남자, 뭐 회식 이런 걸 되게 안 좋게 보고 있었던 친구잖아요. 근데 제가 그 회식을 나갔기 때문에 성추행을 당한 거다, 이런 식으로 항상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잘못이 0.0001%도 없거든요. 어떻게 피해자한테 잘못이 있습니까? 성범죄에서 X랑 저랑 그 X의 동창 2명 해가지고 저희 집에서 술 먹는데, 술 먹고 이제 막 하소연을 합니다. 뭐 내가 왜 그런 일을 겪었어야 했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 친구가 안주들이 막 있었는데 이거를 손으로 그냥 다 쓸어서 던져버리고, 소주병을 저희 집 신발장이 대리석이었어. 거기다가 던져서 소주병이 다 깨지게 됩니다. 강아지가 집에 있었는데 제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X는 제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하소연을 하고 있는 상황도 마음에 안 들었던 거고, 감당이 안 되니까 제가 이 친구를 끌고 화장실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문에 이렇게 기대 있었어요. 기대서 그만해라, 너 뭐 하는 거냐, 정신 차려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자기 분에 못 이겨서 저를 여기다가 이렇게 두고 저를 못 때리니까 화장실 문을 이렇게 때려가지고 문이 부서진 거예요. 동그랗게. 생각해보면 저는 억울하게 성추행 당하고 어린 나이에 힘든 시간 보내고 있는데 옆에서 남자친구라는 사람이 힘이 돼주지는 못할 망정 그 2차 가해를 계속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어쨌든 이 동창 친구들한테까지 손절을 당하고 맙니다. 정말 수십 번 헤어지자고 했는데, 헤어지자고 하면 눈물 콧물 막 다 짜면서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울고불고 난리 나는 거 아시죠? 그러면 또 그 순간은 그 모습을 믿고 또다시 만나고, 그런 게 계속 반복된 거예요. 저는 점점 지치고 이제 진짜 정까지 다 떨어지게 됩니다. 한 번은 제 미팅을 따라간 적이 있었는데 그 미팅하는 분이 남성분이셨거든요. 되게 좋은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이랑 저랑 미팅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막 이러고 피식하고 웃는 거예요. 그분 앞에다 대고. 엥? 싶은 행동을 진짜 자주 하고, 저는 연인의 욕을 하는 게 제 얼굴에 먹칠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런 일이 있으면 주변에 빨리 털어놓고 조언을 듣고, 주변 사람들이 입을 모아서 헤어지라고 한다면 헤어지세요, 여러분. 다 이유가 있는 거더라고요. X랑 헤어지고 뒤늦게 얘기를 해줘서 들었는데 왜 도대체 현지가 저런 애를 만나지? 자기들끼리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부모님께서 제 남자친구를 한두 번 정도 본 적이 있었는데 한 번도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었는데, 이 친구를 보고 나서 엄마가 진지하게 저한테 왜 만나는 거냐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은 내가 얘기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었던 거야. 그게 진짜 잘못된 연애라는 거를 알면서도 계속 모른 척 했던 것 같아요. 인지도 있는 직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저한테 협박 이런 것도 당연시하게 하고, 저랑 싸울 때마다 자기 유리한 쪽으로 캡처를 해가지고 그거를 나에게 보내기로 계속 보내놓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너무 음침하세요. 한 번은 이 X 친구의 생일이었는데 이 친구가 계속 돈이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꾸역꾸역 생일 선물을 주겠다고 저한테 친구 생일 선물을 협찬받아달라고 합니다. 가관이라서 진짜 코웃음 나오는 지경? 만나면서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전과가 있었던 거예요. X가 자기 동창 친구들이랑 차 문이 열려있는 빈 차에 현금을 털어서 무슨 감시관 같은 게 붙었다고 하더라고요. 레전드 2장이 시작됩니다. 찐막 헤어짐을 고하고 잠에 드는데 갑자기 문자 한 통이 옵니다. 직장도 없고 친구도 없고 타지 와가지고 이제 너랑도 헤어졌고 나는 그냥 5일 뒤에 할 거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 디데이가 올라와 있는 거예요. 잃을 게 없는 사람이 이렇게 디데이를 올려버리니까 얘는 진짜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하루하루 디데이 숫자가 내려가는데 막 사람이 미쳐 돌겠는 거예요. 근데 결국 잊지 않았다는 사실을 헤어지고 몇 달을 지독하게 저를 괴롭혔는데, 그때 명절이 왔는데 집 앞에 무슨 스팸 명절 세트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누가 보낸 건가, 제가 온갖 곳을 다 차단해 놓으니까 보낼 곳이 없어서 토스로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집 앞에다가 명절 선물 두고 왔으니까 맛있게 먹었으면 좋겠다고. 저희 집을 몰래 찾아온 것도 너무 소름 돋고, 스팸 세트가 직장에서 받은 스팸 세트라는 게 더 소름.
그리고 이제 치킨 기프티콘을 막 보내면서 말도 안 되는 또 동정심 유발을 시작하는 거야. 저한테 계속 재회 요청을 합니다. 끝없이. 한 번은 헤어지고 나서 그 친구 신발이 저희 집에 있었는데 새벽 6시인가 다 자는 시간에 누가 벨을 누르는 거예요. 그 친구가 구두를 돌려달라면서 찾아왔는데 걔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르잖아요. 진짜 문을 진짜 이만큼만 열고 그 물건을 던졌어요. 밖에다 던졌는데 얘가 문이 이렇게 살짝 열려있으면 여기를 이렇게 턱 잡고 이렇게 연 거예요. 그때 같이 있던 언니가 너무 놀라서 달려와가지고 저희 둘이 그 문을 확 닫았어요. 뭐 하나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 속에서 정말 웃긴 것이 헤어진 마당에도 제가 구해준 집에서 안 나가게 됩니다. 제가 집을 나가달라고 했는데 진짜 뻔뻔하게 내 집인데? 헤어지고 제가 해준 집에서 계속 살면서 월세를 2회인가 미납을 하고 타지로 돌아가서 잠적을 해버립니다. 번호도 바꾸고 집주인도 얘랑 연락이 안 되고 이래버리니까 집주인 입장에서는 저한테 보증금을 못 주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집주인도 점점 상황이 안 좋아진 거예요. 세금도 체납되고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갑니다. 이 X 상대로 이미 하나 고소를 진행 중인 건이 있었는데 이 집 문제로 또 한 번 고소를 하고 집주인도 고소를 하고 지금 거의 4년 다 돼가는데도 아직도 그 보증금을 못 돌려받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구례동이라는 동네에 살았는데 구례동에 어디 앞에 지나갔냐 그리고 너 뭐 여기에 누구랑 있었냐 점점 스토킹하는 것 같은 메시지들을 보내오는 거예요. 뭐 강아지 산책하는 거 본 것 같다. 어쩌라고 대체 어쩌라고. 이제 남자친구를 새로 사귀게 되는데 그 남자친구한테 DM이 하나 오게 됩니다. 얀지님이랑 사귀시는 거 맞나요? 남자친구 핸드폰으로 그 계정을 차단을 했어요. 차단을 하고 몇 달 뒤에 차단 목록을 들어갔는데 예전에 냠냠이인 척 DM을 보냈던 아이디가 X 이름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X가 팬인 척하고 DM을 보낸 거죠. 대충 예상은 했거든요. 그때 이 X 같은 느낌이 들어서 차단을 한 거란 말이죠. 제가 성추행을 당했을 당시에 이제 뭐라도 붙잡아보겠다고 회사 동료들한테 그 증언을 구하고 있었는데 이제 저랑 개인적으로 진짜 사소한 싸움이 있었던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그 감정을 끌고 와서 성추행 가해자에 대한 칭찬 증언을 합니다. 나중에 그 친구가 일부러 저한테 악감정을 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거를 알게 됐고 그렇게 한마디 한마디로 재판이 오가는 상황에서 같은 여자로서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아서 제가 그 친구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했어요. 근데 그거를 헤어지고 냈다 캡처해서 보냈다는 사실. 가장 예쁜 나이에 큰 상처를 받아가면서 시간을 허비한 게 아직도 제 자신한테 너무 미안하고 여러분도 연애하고 싶다고 절대 아무나 만나지 마시길. 진짜 신중하고 또 신중하게 연애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무물보 할 때도 냠냠이분들이 이렇게 연애 고민 같은 거 되게 심각한 얘기들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럴 때마다 진짜 진심으로 걱정되고 왜냐면 제가 이런 경험을 해봤다 보니까 그 시간이 얼마나 힘들고 이겨내는 데까지 오래 걸리고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한테 받는 그런 상처가 얼마나 큰지 알아서 진심으로 냠냠이분들이 걱정되더라고요. 나를 잃어가면서까지 하는 연애는 진짜 건강하지 않은 관계인 것 같아요. 시간을 허비하지 마시고 연애를 과감하게 하세요. 이런 연애가 끝나고 나서 그 뒤로 한 연애는 말도 안 되게 계속해서 새로운 연애를 거듭할수록 정말 더더더 좋은 사람을 만나더라고요. 사람을 보는 안목은 점점 쌓이는 것 같아. 제가 항상 새로운 연애를 시작할 때도 잃을 거 많은 사람을 만나려고 하거든요. 왜냐면 사랑하는 친구, 가족, 내가 쌓아온 커리어 등등등 잃을 게 많은 사람들은 그런 손해보는 행동을 안 하더라고요. 지금 거의 한 3시간? 가량 촬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예전에 저는 잘못된 방향의 연애를 했지만 이제는 그러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런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여러분 잘못이 아니니까 오늘 이렇게 나의 쓰레기 X들 누군지 유추가 돼도 추측하지 말아주시고 부탁 그냥 하나의 썰로 재미나게만 감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